저는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그리고 월남 파병 전우로서 그리고 목사로서 선교사로서 미국의 시민으로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는 50년 만에 한국을 와서 한국 사회를 다시 재조명하며 볼 수 있는 이런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역사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죽느냐 사느냐, 과거의 더러운 역사를 반복할 것인가, 그리고 멸망할 것인가, 아니면 청산하고 새로운 나라로 건설할 것인가, 이러한 기로에 서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의 문제는 한국의 수많은 문제 가운데 적폐 중에 적폐 1호입니다. 55년 전 국군 통수권자의 명을 받고 월남 전선에 파병되어서 사지에서 전사한 사람과 전상을 당한 사람, 그리고 고엽제로 인해서 일생 동안 고통하고 대대로 그 질병을 대물림하게 된 이 비극적인 몸부림이 있습니다. 피와 땀과 눈물을 흘리며 그 피값 목숨값을 지불하고 찢어진 가난의 보릿고개를 굶주림을 해결했던 주역들입니다. 우리 조국 대한민국의 경제 강국의 기초를 쌓은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의 피값 목숨값을 강탈한 이 역사의 진실을 이 시간 밝히고자 합니다. 이 지구상에서 역사상 어느 시대에도 어느 나라에도 이런 일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에게 일어난 피맺힌 역사의 진실을 내가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것은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다는 국민연대 서영수 회장의 분노와 이해 시민들과 150여 개의 NGO 단체가 정의감으로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있는 자리입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우님들이 전국에서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여러분, 전투수당 달라고 여러분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그것은 완전히 잘못된 구호입니다. 우리의 요구는 그보다 훨씬 큰 13배나 되는 그러한 것입니다. 첫째로 전투수당에 두 가지 것이 있다는 사실을 알려드립니다. 국내법에 의한 전투수당과 브라운 각서에 의한 전투수당, 이 두 가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구별해서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국내법에 의한 전투수당도 2012년 김우일 전우를 비롯해서 30여 명의 전우들이 소송을 했는데 패소를 당했습니다. 이것도 잘못된 법정의 판결이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시점에 가면 다시 재심을 하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 전우님께 진실을 알려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는 55년 전 박정희 대통령 치하에서 월남에 파병된 파월 전우들이었습니다. 파월 명분은 동남아 공산주의 확산을 막고 자유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함이라는 명분이었습니다. 사실 그 말이 맞는 말씀도 됩니다. 그러나 미국이 우리 한국에 희생한 대가로 보훈의 차원도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좀 더 솔직히 말하면 미군의 희생을 요구하는 월남전에 총알바지로 파병된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브라운 각서라는 대가입니다. 첫째로 한국군 전방에서 2개 전투사단을 월남에 파병하는 조건으로 한국 전선의 방위를 위해서 한국군 현대화를 미국 정부에 요청한 것이 하나요. 둘째로 월남에 파병한 한국군에게 주월 미군과 동등한 대우를 해달라는 요구였습니다. 그 동등한 대우가 무엇이냐? 주월 한국군에게 미군이 월남에서 받은 봉급과 수당들이며 음식의 칼로리까지 동등하게 달라는 요구였습니다. 막사, 의복, 신발, 음식, 그리고 그 칼로리까지. 그리고 전사, 전상자들에 대한 것도 미군들이 월남에서 받은 전사, 전상자들과 동등한 배상을 받도록, 보상을 받도록 하는 각서였습니다. 이 우리의 요구가 미국 존슨 대통령으로부터 허락이 되었습니다. 이 요구가 이루어진 곳이 미국 백악관이었습니다. 존슨 대통령 집무실에서 미국 측에서는 맥나마라 국방장관과 번디 차관보와 브라운 주한 대사와 한국 측에서는 김현철 주미 대사와 이동원 외무부 장관 6분이 참석한 가운데서 이 두 가지 요구 조건이 존슨 대통령의 허락으로 이루어졌습니다. 1966년 1월 27일자 미 국무성에서 최종 승인으로 주한미 대사에게 통보한 이 내용이 1966년 3월 4일 한국에서 브라운 각서가 쓰여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 브라운 각서를 한국 정부가 숨겨버렸습니다. 국회에서도 군현대화만 알렸지 주월 한국군의 대우 문제는 숨겨버렸습니다. 그때 당시 이효상 국회의장의 발표문 가운데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 부처에도 알리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중후부처인 국방부에도 숨겨버렸습니다. 일반 언론에도 군현대화만 발표했습니다. 1966년 3월 8일자 조선일보 기사에도 보험국가 수당이란 중대한 내용은 삭제했고 처우 개선이란 짧은 문구가 삽입되어 있었습니다. 파월 장병들에게도 숨겼고 최명신 사령관과 이세호 사령관은 알았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그들도 말할 수 없도록 입을 다물게 했습니다. 몇 년이 지난 후에 1970년 미국에서 박동선 사건이 터졌습니다. 일명 코리아 게이트라고도 말합니다. 이로 인해서 미 의회에서 사이밍턴 청문회가 열리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한국을 조사하게 되고 브라운 각서를 공개해야 되겠다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 소식이 미 행정부에서 주미 대사에게 전달됐고 주미 대사는 한국 외무부에 전달됐고 한국의 외무부 장관은 청와대에 이 소식을 전하게 돼서 청와대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왜 그랬느냐? 무엇 때문인가? 한미합작으로 비밀리에 숨겨오던 브라운 각서에 숨겨진 극비가 드러나게 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것은 박정희 정권이 드러나게 되면 하야하지 않을 수 없고 잘못하면 탄핵까지 받아서 감옥에도 갈 수 있는 사건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의 특명으로 그래서 청와대 비밀 문건을 작성하도록 이동원 장관에게 지시합니다. 그 제목이 브라운 각서 공개 문제에 대한 한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그것을 보면 거기 보면 한국 정부의 입장 가 원칙적으로 브라운 각서의 내용은 공개를 반대함 나
불가피하게 동각서를 공개해야 될 경우 공개 방법 비밀회의에서 비공개 자료로 공개 방법 비공개회의에서 비공개 자료로 일반 공개를 피함. 2. 일반 공개할 경우 한미 양국 정부에서 동시에 공표함. 3. 공개 내용을 양국 정부가 사전에 합의함. 3. 공개 내용입니다. 동각서의 여론을 자극시킬 민감한 부분. 가로 열고 군원 이관, 주월 항공권 장병에 대한 수당 및 전사자에 대한 보상 문제를 삭제하거나 또는 적절한 표현으로 바꾸어 공개함.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이게 브라운 각서의 핵심입니다. 동각서의 성립 과정과 함께 한국 측 입장이 손상되지 않도록 충분한 설명과 자료를 첨부하여 공개함. 이런 비밀 문건을 이동원 장관께서 작성하여 박정희 대통령에게 보고하고 박정희 대통령으로부터 서명을 받은 그 비밀 문서가 우리의 손에 들어와 있습니다. 이 비밀 문건이 박정희 대통령의 서명으로 확정된 문서로서 우리 손에 들어와 있는데 동각서에 여론을 자극시킬 민감한 부분이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중요한 얘기입니다. 군원이관은 사실상 그 전에 이미 공개된 비밀 문건도 아니고 국민의 여론하고 아무 상관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문제는 미군과 동등한 봉급이라는 말을 삭제해버리고 수당 하나만 기록해 놓았는데 그것도 브라운 각서가 써지기 1년 전부터 이미 받아오던 해외 근무 수당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전사자에 대한 보상을 미군과 동등하게 지급해야 되는 게 브라운 각서인데 이 한 문장이 브라운 각서 원본인데 이것도 자세하게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을 수당이라고 지금 말했고 그 외 5가지 수당들은 여기에 언급도 하지 않았습니다.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을 대통령령으로 제1895호로 규정해서 머릿수를 박아놓고 이 해외 근무수당 외에 다른 것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이중배상금지법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한국 입법사의 악법으로 지금도 그 법이 그대로 있습니다. 그리고 해외 근무수당 하나만 가지고 한미 간에 이면 계약을 했고 한미 간에 또한 이걸로 종전을 결산을 했습니다. 종전 결산을 하려면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종전 결산이 돼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각서대로 추가 파병이 됐기 때문에 한국군 현대와 브라운 각서대로 됐는가 하는 것과 주월 한국군의 대우를 주월 미군과 동등한 봉급과 수당들 그리고 다른 모든 것들이 동등하게 이행이 됐는가 그리고 그 봉급과 수당 모든 것이 수혜자인 참전 전우들에게 다 지급되었는가를 확인해야 될 책임이 미국에도 있고 한국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삭제해버리고 해외 근무수당 하나 가지고 시작부터 끝까지 종결했습니다. 이것이 사기극이었습니다. 사실상 주월 미군과 동등한 봉급을 이거는 병장만 해도
299불 98전입니다. 차명신 사령관이 받은 한 달 월남에서 받은 액수하고 동등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다 갈취해 버렸습니다. 그 외 5가지 수당도 갈취했습니다. 그러니까 미군 병장이 월 기본 봉급이 299불 40전, 그 다음에 수당들이 403불 58전에서 월 702불 98전이었습니다. 그 702불 98전을 12개월로 하면 8435불 76전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는 병장이 1년 동안에 월 54불 하는 것 곱하기 10이니까 648불이었습니다. 그러면 8435불 76전 마이너스 648불이면 잔액은 7787불 76전이었습니다. 이것을 도적맞은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것의 13배입니다. 우리가 월남에 12년, 10년 이상을 더 근무해야 이 값이 나오는 것입니다. 이상의 진실이 그대로 드러났으면 어떻게 되었을까? 박정희 대통령은 즉시 하야할 수밖에 없었을 것이고 탄핵되었을 것입니다. 근데 제 생각으로는 그때 솔직하게 잘못을 시인하고 하야했으면 본인도 죽지 않고 유경수 여사도 죽지 않고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이러한 비극을 맞지 않고 결혼해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고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도 이러한 불행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우리 월남 참전 전우들이 얼마나 고통하고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 한국에 정말로 이게 언론들은 뭐하는 언론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유야무야 덮어져 버렸습니다. 7번째로 브라운 각서의 진실이 드러난 증거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브라운 각서를 쓴 당사자 이동원 전 외무부 장관이 LA의 양심선언으로 보이는 이 기자회견입니다. 2009년 3월 27일자 LA 중앙일보 기사의 내용에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그 기사를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주월 미군과 동등한 봉급과 수당, 차등이 없는 대우, 이게 백악관에서 존슨 대통령의 허락으로 이루어졌고 그 결과로 브라운 각서 써 있었습니다. 미국은 브라운 각서대로 100% 이행을 다 했습니다. 사이밍턴 청문회에서 윈드롭 G 브라운 전 주미대사의 증언이 한국군 파월로 인한 미국의 비용 부담에 관한 청문회 질문에서 답한 내용입니다. 미국은 한국군 파월 결과 생기게 될 특별 경비를 원화와 달러로 모두 지불할 것에 합의를 보았다. 사이밍턴, 그것이 얼마인가? 포터, 숫자를 제시하겠다. 사이밍턴, 기록의 부분에 삽입하도록 그것을 제시해 줄 수 있는가? 브라운, 좋다. 주월 미군 1인당 유지비는 1년에 1만 3천 달러이다. 주월 한국군 1인당 유지비도 예외일 수 없다. 동등하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초대 최명신 전 주월 한국군 사령관의 증언입니다. 월남 추가 파병을 위한 브라운 각서에 의한 주월 한국군에 대한 대우는 외교 관례를 깬 파격적인 것이었다고 증언했습니다. 최명신 사령관은 정확하게 알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로 1969년 11월 12일자 워싱턴 더 이브닝 스타지의 기사 내용을 제가 찾았습니다. 미국은 월남에서 싸우는 48,500명의 한국군과
12,000명의 태국군, 토탈 65,500명의 군대들에게 1인당 년 7,800달러를 지불한다고 나와 있고, 한국권에는 추가적으로 거기에 기록되지 않는 간접적으로 준 것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나의 증언이 있습니다. 저는 주월 한국군 사령부에서 인사처에서 현지 제대 군인들의 취업을 하는 일을 했고 월남 고용인 담당을 했습니다. 우리가 월남 고용인 약 300명을 하여했는데 보험급을 사이공에 있는 미국 맥브이 미 군사 고문단에서 수령해가지고 월남 고용인들에게 취급했습니다. 나는 그때 그것이 브라운 각서에 의해서 주어진 줄을 알지 못하고 2년 전에 그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남 고용인까지 브라운 각서에 대해서 이행을 하는데 우리 한국군이 월남에 파병해서 전사하고 전상당하고 그 많은 사람들이 희생의 대가로 브라운 각서를 각서대로 받았겠습니까? 받지 못했겠습니까? 그건 물어보면 잔소리입니다. 그 다음에 2005년 1월 17일자 외교통상부에서 공개한 브라운 각서 조작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966년 3월 4일 브라운 각서가 쓰여진 지 39년 만에 외교통상부에서 브라운 각서를 공개했는데 이 조약문이 조작된 위조 문서였습니다. 이거는 엄청난 큰 죄입니다. 국가가 이 죄를 범했습니다. 국민이 죄를 범해도 큰 죄인데 국가가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한국군 현대화만 기록하고 주월 한국군 대우에 대한 보험국가 수당 문제는 전혀 언급하지 않고 삭제해버렸습니다. 또 전사상자에 대한 언급도 없고 또 그때야 브라운 각서를 국방부에 전달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세상에 어느 나라에 있습니까? 예?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리고 1966년 1월 27일자 최종 미 국무성에서 승인한 브라운 각서 내용을 바꾸어서 문서를 뒤죽박죽 바꾸고 군원 문제도 9가지 사항인데 10가지로 늘렸고 없는 것을 삽입해 놓았고 김성은 국방부 장관이 비치 사령관에게 보낸 서신 이제 추가 파병을 위해서 국회에서 이제 승인을 받아야 되는데 국방부 장관이 가서 제안 설명을 할 때 국회의원들이 왜 한국의 군인들은 월남에 간 군인들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이렇게 적은 대우를 받고 있느냐 하는 질문을 받게 됐을 때 거기에서 답변하기 위해서 이등병부터 하사까지 25센트에서 30센트 올려주면 어떻겠느냐고 하는 의견서인데 이것을 합의문이라고 속였고 이것이 비밀문건이 될 수도 없는 문서를 비밀문건이라고 만들어서 조작해서 브라운 각서 문서를 공개하고 가짜 문서를 만들어냈습니다. 제가 외교통상부에 가서 그것을 보고 이거는 다 가짜라고 내가 실무자들에게 다 얘기했고 장관에게 보고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 중대한 문서를 외교통상부 홈페이지에다가 기재를 했습니다. 발표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외교통상부 홈페이지, 연구소 홈페이지 누가 들어갑니까? 누가 합니까 그걸?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30년 만에 그 비밀 문건이 해지돼 가지고 발표했는데 한국에서 어쩔 수 없이 안 할 수 없으니까 했는데 국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이거를 하는 건데 그래 한국 외교부
외교통상부 연구소 홈페이지에다가 이걸 해서 누가 봅니까? 여기서도 우리를 속이고 사기극을 벌였습니다. 정말로 이걸 제가 찾아내면서 어쩌면 이런 나라가 지구상에 있을까? 예. 국회는 외교통상부 외교각서 위조 사건 이것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전 국민에게 이것을 알리고 위법 처리해야 됩니다. 국회가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직무유기에 해당됩니다. 청와대에서 밤 11시 넘어서 5만원짜리 식사를 했다고 난리를 치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큰 중대한 문제, 우리들의 목숨값 피값을 50년 동안 사기를 치고 한 사건에서는 아무리 얘기하고 국회 가서 자료를 내고 다 했는데도 이런 당부 아무 대답이 없습니다. 도대체 한국의 국회는 뭐 하는 것인지, 예? 나는 여기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은 정말 깨끗한 사람이구나. 그래, 밤 11시 넘은 것서 5만원짜리 식사한 것을 가지고 이렇게 따지는 거 보니까, 예? 정말로 미세먼지를 털고 있구나. 그 야당이. 깨끗한 정치를 하고 있구나. 제가 그것을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제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정부는 신속하게 미국과 의논해서 지난 54년 동안에 숨겨온 부정한 과거사를 청산해야 됩니다. 한일 간의 문제도 크지만은 미국과 한국 간에 해야 될 일도 있습니다. 브라운각스대로 미국은 다 집행한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정부가 이것을 가로챘기 때문에 이 사건이 스위스 비자금으로 들어간 것을 이제 안민석 의원이 찾아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게 지금 계산으로 888조라고 하는 기사를 제가 보았습니다. 이거 반드시 국회는 조사해야 되고 발표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배상 금지 방법,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외화 보유고가 4,030억 불이 있습니다. 우리의 배상은 1,000억 불 가지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 돈이 있습니다.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채권을 발행해서 할 수도 있고 국가 지불 보증으로 은행에서 대출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국유지를 그린벨트 해제하고 영도 변경해서 전 우리 군인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모든 재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모든 언론은 물론 전 세계에 이걸 이제는 알려야 됩니다.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죽지 않고 살기 위해서는 수술할 때는 부끄러운 것이 어디 있습니까? 다 들춰내는 것처럼 우리 한국이 살기 위해서는 부끄러운 감춰진 모든 면들이 드러나가지고 청산을 깨끗이 하고 새로운 국가를 건설해야 됩니다. 이런 상태로는 안 됩니다. 한국은 썩지 않은 곳을 제가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50년 만에 와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목사로서 한국 교회는 완전히 부패한 교회입니다. 타락한 교회입니다. 교회가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소금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이 국가가 이렇게 어둡고 이렇게 추한 상태로 부정과 불의가 만연해 있습니다. 첫째 책임은 교회요, 우리 목사들입니다. 목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국 교회는 정말로 생사의 기록에 서 있습니다. 정말 부끄러운 얘기입니다. 마지막으로 해결책을 제시하겠습니다. 과거의 정권은 히틀러보다, 김일성보다 더 훨씬 악한 죄를 범했다고 나는 봅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가 있으면 우리는 살 길이 있다고 믿습니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용서를 구하고 도적질한 것은 배상하고 상처를 준 것은 용서를 빌고 매맞을 것은 맞고 하고 용서로서 회개로서 화해가 이루어지고 남북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의 피값 목숨값에 손댄 자들의 종말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 돈을 써보지도 못하고 세상을 떠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하고 있고, 그 돈이 흘러가는데 그 돈을 만지는 사람들은 다 불행하게 되고, 그 부정한 돈을 만지는 정당도 망하게 되고, 그 부정한 돈이 흘러간 정권도 망하게 되는 것을 우리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런 비극이 일어나서는 안 되고, 당연히 피값 목숨값은 흘린 사람들에게 돌아가야만이 이 진노가 그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반드시 신속하게 이것은 받아야 될 사람들에게 돌아가야 됩니다. 이 말을 명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이제 이 회개만이 유일하게 살 길입니다. 남과 북도 마찬가지고, 정당 간에도 마찬가지고, 가정 간에도 마찬가지고, 이웃 간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살 길 하나를 열어주셨습니다. 회개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윗을 내가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다윗 왕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 다윗 왕이 어떤 사람이냐? 자기의 충신 장군 우리아를 전쟁터에 보내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왕궁 옥상에서 우연히 뻘거벗고 모욕하는 여인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을 왕궁으로 불러서 간통을 합니다. 간통을 하고 임신이 돼가지고 그 소식이 왕에게, 다윗 왕에 전달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은 그것을 은폐하기 위해서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 우리아 장군을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하라고 불러들였는데, 그 우리아 장군은 자기 전사들이 전쟁터에서 지금 죽어가고 있는데 자기가 자기 부인과 잠자리를 같이 할 수 없어서 밖에서 자고 새벽같이 그는 전쟁터로 가서 싸웁니다. 이 소식을 다윗 왕이 듣고 그 우리아 장군을 치열한 전쟁터로 재배치해서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간통죄를 범했고 간접 살인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를 보았습니다. 그 악을 보고 나단 선지를 보내서 그 악을 비유로 책망을 합니다. 그랬더니 이 다윗 왕은 거기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집니다. 침상을 적시고 얼마나 회개했는지 시편에 보면 그의 회개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회개를 기뻐하시고 그가 예수님의 족보의 조상으로 나옵니다. 우리 모두는 다 박정희 대통령뿐만이 아니고 우리도 다 그보다 나은 것이 하나도 없는 다
악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그러들이 우리에게 회개를 촉구했을 때, 회개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용서해주고 의인을 삼아주고 우리를 하나님의 가족으로까지 우리를 높여주는,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복음입니다. 오늘 우리는 누가 누구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미투 운동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이 미투 운동의 선구자입니다. 예수님은 정죄하지 않는 미투였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정죄하는 미투를 하는데, 예수님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 정죄를 당신이 받으시고 정죄하지 않는, 용서를 빌고 회개하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이 복음의 소식이 우리 한국교회에 바로 전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짓 축복, 현세 물질 축복, 이것은 사기극입니다. 이건 성경에 없는 내용입니다. 신약 성경에 없습니다. 사도들이 그런 복음을 전한 사람이 한 사람도 없고 예수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자기의 모든 소유권을 포기한다고 말했고, 자기를 부인해야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한국교회는 소유권을 강화해주는 축복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는 전혀 다른, 전혀 반대되는 가짜 복음, 사기를 치고 있습니다. 온 성도들은 이 사기극에 놀아나고 있습니다. 정신을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 진정한 목사, 그리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겠다고 했습니다. 그 누구든지가 누구냐? 죄인된 우리입니다. 원수된 우리입니다. 진노의 대상인 우리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우리 죄값을 대신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이웃에게 하라고, 원수를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선을 악을 이기라고 했는데, 북한의 김일성이, 김정일을 우리 한국교회 기독교인들, 목사들이 입에 거품을 물고 이를 부득부득 갈면서 죽이라고 이렇게 아우성치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까? 그게 목사입니까? 나는 그 사람들의 구원을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불쌍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무지해서든지 아니면 알고도 그렇다면 사기꾼입니다. 나는 같은 목사로서 한국의 교회가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이 기회에 우리 한국이 새롭게 탄생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